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시장을 움직인다. 한수정의 인비, 저는 한비서 한수정입니다. 매일 수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익으로 증명된 증권가의 전설,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인비 이 선생님이 섹터와 테마, 이벤트 드리븐 매매 운영으로 여러분들 이끌어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도 역시나 전략 분석 끝낸 이 선생만의 공략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만 잘 따라오신다면 수익 창출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듯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난주부터 저희 한수정의 인비 첫 방송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 그 두 번째 차인데 벌써부터 종목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수익률들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까지 인비 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종목, 저희 방송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주차 만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익률도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요. 일단 1월 29일에 소개해드렸던 IMT라는 종목이 현재 상승률 18.3%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방산주 빅텍 역시 6%의 상승률, 그리고 원익홀딩스 저 PBR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개해드리자마자 이틀 뒤에 상한가 기록을 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46.8%의 높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잡으신 분들이 인비 이 선생님의 능력을, 그 실력을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아주 감사의 인사들을 오픈 채팅방 안에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나머지 2월 1일부터 2월 2일, 2월 5일에도 소개해주신 종목들이 다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스트 현재 10%, 그리고 워트라는 종목이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현재 40%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대봉 LS, 자람 테크놀로지 중에 10%, 18% 각각 수익 챙겨갔고, 자람 테크놀로지 전일에 4% 정도의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높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을이라는 의류 AI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담아서 저희가 16% 이상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한수정의 인비 방송 시작할 때 작전하는 거냐, 도대체 인비가 누구냐, 이런 궁금증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존재가 여러분들 수익률로 검증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드린 만큼 정말 높은 수익률들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선물 같은 종목들 과연 수익 어떻게 냈는지 자세하게 리뷰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익홀딩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 PBR 관련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동안 억눌렸었던 저 PBR주들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지주사 원익홀딩스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PBR이 0.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꼭 잡아가세요 라고 수요일날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금요일에 이렇게 상한가 터치를 한 후에 월요일, 화요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최고 상승률까지 계산을 해보자면 46.8%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트라는 종목이 전일에 아주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 방송 공략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반도체 온습도 제어 조절 장치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잡은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방송 끝나고 종가로 계산을 해봤을 때 7,850원이라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저희가 공략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일의 상승이 26.32%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저가에서 매수해서 가장 고가까지 40.51%의 상승세, 지금 단 2거래일 만에 가져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인비 이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원익홀딩스와 워트 이렇게 강하게 지금 40% 이상의 상승률을 단 2주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일주일 만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합치면 80% 넘게 90%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여러분도 수익을 챙겨가고 계시는 거겠죠. 자, 이 종목들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 수익을 꽤 많이 챙겨갔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자람
바람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현재 18.3%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통신장비 관련주 소개를 해드렸고 이 기술이 없다면 우리가 6G까지 깔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금요일에 담아가셨다면 계속해서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안정적인 흐름 속에 18%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어제 이 종목으로 또 한 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환호를 보내주셨는데요. 노을이 16.26% 현재 상승 중입니다. 의료 AI 관련주 안에서 이 노을이라는 종목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자궁경부암 시장까지 뛰어들었다라는 호재를 전해드리면서 2월 5일에 저희가 방송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일에 어제 장중에 VI가 2번 정도 걸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마무리에도 9.18% 종가 상승으로 형성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저점까지 내려온 만큼 우리가 잡아본 만큼 앞으로 추가 상승까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테마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 PBR 종목부터 반도체, 통신장비 그리고 의료 AI까지 이 선생님만의 전략과 종목이 담겨 있는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따라오시는 만큼 저 한비서도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목도 오늘 테마도 브리핑해드리기 위해서 결제 안건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종목들 나도 담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실시간 방송부터 놓치지 않고 시청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다시 보기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에 대한 종목과 전략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 인비 이 선생님의 오늘의 브리핑 테마 그리고 공략주가 궁금하다 하시는다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오픈이 되는 공개되는 오픈 채팅방 아닌데요. 여기에서 인비 이 선생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저랑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카메라에 비추신다면 지금 링크가 딱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인비 이 선생님의 종목들 담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방송 지난주부터 새로 론칭한 만큼 여기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이벤트 내용까지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3989번으로 단 2글자 인비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인비라는 문자 받아보시면 저희가 이 방 입장하실 수 있게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이 방송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모두 다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이 선생님께 결제 안건 올려드린 2가지 테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결제안건 테마는 2가지로 철도 지하화 그리고 저출산 이렇게 2가지 테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올해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관련주들을 살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이 선생님은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세워주셨을까요? 그 결제가 얼른 떨어지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 안건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수정의 인비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비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잘 챙겨주시는 우리 이 선생님과 함께해서 저도 날로 든든하기도 하고 또 약간의 부담감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그 종목들 다시 살펴보시면 사실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잡아가신다면 그만큼 남 몰래 수익을 즐기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원익홀딩스 가장 높은 수익률로 상승률로 말씀을 드렸는데 IMT 역시 18%의 상승률 그리고 무엇보다 워트가 어제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40.51%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람테크놀로지와 의료 AI인 노을이라는 종목까지 시장에서 구석구석 우리가 수익을 찾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일 방송에서 두 종목씩 전략을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방송에서 공개되는 종목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 보이지 않게 소개해드리는 그야말로 인비저블 종목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방송 채널 고정하시고 보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인비저블 종목까지 함께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워트라는 종목이 전일에 거의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반도체 온습도 제어 장비라는 것은 약간은 생소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반도체를 만들 때 온습도 제어 장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고 계속 AI나 HBM 수요에 맞춰서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매수했던 타이밍이 가장 저점이었다. 최근에 가장 저점이었고 이 종목은 지난 작년 10월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잡았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잡아서 그리고 어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서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요. 앞으로 지금 신규 상장주들은 이렇게 한번 또 수급을 받쳐주게 된다면 저점에서 눌렸을 때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준다는 그런 공식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워트도 계속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을이라는 종목은 어제 이제 저희가 VI가 장중에 2번이나 걸리면서 인비 방송을 보시면서 오픈 채팅방 안에 계신 분들이 수익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수익을 즐기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2월 5일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의료 AI 관련주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바로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최근에 암 치료 시장에, 암 진단 시장에 뛰어든 이 기업이고 엔비디아와 또 다른 빌 게이츠가 또 주목을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꼭 지금 저점까지 왔을 때 담아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이 선생님의 전략에 딱 맞게 종목이 움직여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겨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오늘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금일 브리핑 테마는 또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종목 담아가시면 좋겠고 자, 이 선생님께 전화 온 것 같습니다. 받아볼게요. 네, 한비서입니다. 네. VI 너무 가고 싶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 주시는 종목이 VI 갈까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시키겠습니다. 네. 자, 인비 이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노을 AI, VI가 걸린 이 종목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테마, 이 종목도 VI가 걸릴 수 있겠다. 진행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일지 일단 2가지 안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테마는 철도 지하화 그리고 저출산 이렇게 2가지 테마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책들에 대한 공약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 2가지 키워드는 우리가 정말 지금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겠죠. 2가지 다 놓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역시나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런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또 전략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수익 잡아갈 수 있는 이 정책 테마주, 정책 관련주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가 나오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철도 지하화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철도 지하화, 말 그대로 철도를 지하로 뚫는 것이겠죠. 이것이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시동이 걸어진다. 그리고 올해 1호 사업이 나온다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올해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놔두고 굉장히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이미 지난 1월에 발의가 됐고요. 여기에 24조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4조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것은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고난이도의 철도 또 교량 기초의 시공 기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 철도 지하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2년 동안 긴 하향이 이어졌었는데 이제는 다시 반등을 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정책주 이런 선거 시즌을 무조건 잡아봐야겠다, 총선 시즌에 준비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목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비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빠르게 알아가시면서 정확한 종목명과 또 전략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이 종목과 함께 이벤트까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철도 지하화 구체적으로 뭔지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올해 본격적으로 시동에 걸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서울의 지도를 보시면 지하철 그리고 도시철도 이런 것들이 쫙 도심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을 타보면 알겠지만 지하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상으로 다니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도시 미관을 해치게 되는 상황들도 있기도 마련이고요. 또 소음이나 이런 공기의 질의 저하 같은 문제들을 낳게 되기도 합니다. 또 도시에 이런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 도로 같은 것들을 단절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상에 올라와 있는 이 철도를 지하로 메꾼다면 지상에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구상에서 나온 것이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양 끝부터 중앙까지 계속 다 이어지고 있는 이 구간들을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나아가면서 지하로 이제 철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구상인데요. 지상에 있는 철로를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에는 녹지 공간이나 또 주택, 업무시설 같은 것들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죠. 서울에 지금 땅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집값이 이렇게 많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무주택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녹지를 만들면 사람들이 도보를 통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게 되고 그 땅을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 상권이 또 들어서게 되고 경제에 대한 발전과 함께 또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개발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여기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시장에서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문제를 삼게 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분이 여야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다 이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심을 단절하는 철도를 지하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철도, 도시철도, GTX 도시통과 구간 예외 없이 다 지하화하겠다. 결론은 양쪽 모두 도시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규모의 차이 정도는 양 당이 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지하화는 할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공약주가 오늘 이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이 지하화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산에 대한 규모가 이제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25일이었습니다. 지지난주쯤에 이제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면서 24조 원이라는 예산이 예정될 것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지하화 하는 데 드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는 23조 8,5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화를 함으로써 지상 개발을 할 때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추가적으로 18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게 초기에는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만 지하화를 하게 되고 지상의 업무 공간이나 상권 또 도보들을 만들다 보면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들로 이런 부분들을 메꿀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부족한 재원 약 5조 7천억 원은 정부의 개발로 투입을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들이게 되는 이유, 그만큼 도시 계획에 대해서 진심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상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가뜩이나 좁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하화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심 위에 좀 더 아름다운 녹지 공간과 함께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세울 수 있는 데에 더욱더 보탬이 되겠다라는 것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기대 효과 살펴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도시 공간이 단절이 해소되면서 교통 혼잡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음과 진동이 해소되면서 생활 환경도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도심의 새로운 활력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용 토지 부족 문제도 해소를 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40년까지 서울시의 도시의 구상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보행 일상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일상권에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수변 중심의 공간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안에 강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변 중심의 도시 공간이 재편된다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다양한 도시 모습과 도시 계획의 대전환인데요. 미래 교통의 인프라 확충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UAM이나 도심 항공 교통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도 이런 드론이나 비행기 같은 드론 택시 같은 것들을 띄우는 구상을 하고 있죠. 이 도시철도가 하늘 위를 지금 좀 방해하는 전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구상을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찻길 위 오막살이 이제 아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기찻길 위에 예쁜 빌딩을 짓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 실제로 지금 사업화에 대한 논의들로 인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미뤄진 점은 있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이 현실화될 것이고 수익 창출하는 데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경의선 숲길을 보고 계신데요. 경의선 숲길 저도 자주 갑니다. 강아지 산책하러 갈 때도 자주 가고요. 또 데이트하러 갈 때도 자주 들렀던 곳인데요. 여기가 이 철도를 지하화 사업을 하게 되면서 위에 녹지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길이 상당히 좀 예쁘기도 하고 또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쪽 길에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것들이 쫙 늘어져 있어서 감성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찾고 힐링을 하고 휴식을 하고 싶다 할 때에도 굉장히 자주 찾게 되는 곳이고요. 실제로 많은 젊은 분들이 여기 경의선 숲길을 찾아서 여름에는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모습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경의선 숲길 같은 도심 공간을 재창조하겠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구상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과연 이 정책 실행이 될 거는 알겠는데 어떤 기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오늘 임비 이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은 뭐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은 이 사업에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철도와 도로 교통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토목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철도와 도로 지하에 새로운 통로와 공간 창조라는 것이 딱 홈페이지에 걸려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미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서해대교인데 굉장히 깁니다. 저도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길고 그 경치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엄청난 기술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해대교, 그리고 부산에 가시면 광안대교, 그 다리 밑에서 우리가 불꽃축제를 보기도 하죠. 또 인천대교, 인천공항 갈 때 필요한 그 긴 다리 등을 고난이도 교량 기초 시공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국가적인 정책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면 그 수익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려 24조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이 기업, 이 종목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죠. 자,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가 휴대폰에 딱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번호 샵 3989로 인비 이렇게 두 글자만 인비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입장하시고 오늘의 종목 어떤 건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기업의 차트도 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굉장한 우하향 곡선이 그 전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경에 9월경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점점 더 기대감에 상승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반짝 나왔다가 약간의 조정 구간에 있는 이 종목인데 철도 지하와 관련주, 공략주 안에서 또 우리 임비 이 선생님께서 챙겨주신 종목 전략이 남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고 오픈 채팅방 안내 도와드리죠.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된 정책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된다. 올해 1호 사업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특별법이 마련이 되게 되면서 무려 24조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또 계속해서 이런 속도 개발 기대감에 고난이도 철도 교량 기초 시공 기업인 이 기업이 당연히 투입이 될 것이고 가장 높은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종목명, 정확한 전략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공략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번호는 샵 3989 인비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테마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아, 네.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면 브리핑 지금 바로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비 이 선생님께 두 번째 테마 브리핑에 대한 결제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두 번째 브리핑 테마는 더 유독 관심을 가지고 계신 테마인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또 이 안에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 선생님의 두 번째 테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역시나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테마 두 번째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체감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칫하면 이제 인구가 소멸될 수 있겠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또 역시나 정부에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응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이미 한 번 저출산 관련주들은 튀어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이슈에 비해 저출산 관련주들 그만큼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략해보면 좋겠다라는 이 선생님의 말씀 전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K방송사에서 신년 대담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출산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된다면 또 한 번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오늘 밤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담아 가셔야 된다는 거, 이 종목을 꼭 알아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출산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엔젤 산업과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 중에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무엇일까? 이 선생님 께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전략 분석을 해주신 이 종목은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저 한비서도 그리고 임비 이 선생님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런 저출산 관련주들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밤이 되면 그리고 내일 장이 열리면 아마 수익으로 상승으로 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확실히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국내 저출산 문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2023년에 우리가 0.76명이라는 출산율을 보여줬고요. 지금 2024년 1분기에는 0.7명 정도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한 명당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 0.7명 정도만 낳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지금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옆에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이 콜먼 교수는 2006년에 미리 예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2050년이 되면 인구 소멸 국가에 처할 것이다. 2750년이죠. 인구 소멸 국가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을 내놓았는데 2006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교수의 말을 생각보다 그렇게 믿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4년 현재는 굉장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OECD 국가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인구 소멸 국가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책으로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너무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의 여러 국가들 역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끔 하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했을 때 프랑스는 1.68명,
영국 같은 경우에는 1.53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거의 한두 명 낳는 것이고 영국도 한두 명은 거의 기본적으로 낳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의 출산율의 거의 2배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각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2세에서 4세 유아의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주당 30시간의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보육시설을 15% 정도 늘리고 보육 도우미의 이 보수도 더 늘리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가 좋기로 너무나도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출산 휴가를 6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지금 16주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죠. 6개월 동안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은 3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이 주어진다면 사실 대한민국도 아이를 낳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일과 또 아이의 가정을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국 사회 역시 저출산 노력을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이나 출산이 이제는 사회적인 의무가 아닌 선택에 불과하다라는 사회관념들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한 방법들을 이미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빠르게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5가지 정도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최근에 난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 준비 부부들을 위해서 검사와 시술비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첫째를 낳게 되면 200만 원을 주고 둘째를 낳게 되면 3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돈을 좀 주는 방법 그리고 증여세 공제 혜택도 주게 되면서 이제 부부가 합산으로 해서 3억 원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 급여가 인상이 되게 되면서 아이를 낳으면 들어오는 급여들의 보수도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적, 제도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개선할 것이다. 기업 측면에서 개선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계획들도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출이자 1%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 또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국민들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또 역시나 올해 총선을 앞두고 1월부터 지금 여야에서는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월 19일, 18일쯤에 이제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저출산 공약에 대해서 거의 대결하다시피 이런 내용들을 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육아 지원이나 유연근무 정책 같은 것들,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역시나 주거 대책 그리고 지원금, 돌봄 대책 등 이름은 다르지만 부모라면 출산을 고려하고 있고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들이라면 이 부분들을 꼭 고려해서 한 표라도 우리 표로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그런 저출산 공약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정책들로 사람들이 좀 더 출산을 많이 할 수 있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정책에 대한 경쟁이 불붙듯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 저출산 대책이 꼭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이 저출산 이슈에 따라서 또 표심도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공약주를 또 준비를 해보신다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총선 앞두고 여야의 저출산 공약 대결이 나타나게 되면서 한 차례
저출산, 엔젤 산업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K본부, K사 방송사죠. 거기에서 신년 대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저출산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실은 저출산 관련주들은 한번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지금 모멘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선생님이 이 종목을 왜 소개를 해주셨는지 저도 여기에서 큰 의미를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아이를 좀 낳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밤에 저도 이 신년 대담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과연 이 오늘 밤에 있는 이런 대통령의 발언들로 인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요. 그렇다면 저출산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출산 장려 정책 부문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 1월 마지막 주에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지금 트렌드 지수 1위 기업으로 뽑힌 기업입니다. 테마별 주식 출산 장려 정책 부문에 순위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1위는 저희가 지금 가려놨고요. 2위부터 마지막 웅진 싱크비까지 락앤락, 깨끗한 나라, 남양유업, 꿈비, 메일유업, 제로투세븐, 모나리자, 삼성출판사, 웅진 싱크비까지 모든 저출산 관련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트렌드 지수가 라는 것은 그만큼 검색량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익을 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엔젤 산업과 저출산 장려, 출산 장려 정책주들 중에서 이 기업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1월이 되자마자 이런 총선 기대감과 또 저출산 정책 기대감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야 대표가 저출산 공약들을 내놓자 상승으로 출발해서 약간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거친 상황이고 코스닥 하락 속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그 우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에 잘 들어와주지 않을 때에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매수 속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실 텐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 오픈 채팅방 안내 도와드리죠. 지금 인구 소멸 가능성까지 언급이 될 정도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뭐 유럽이나 프랑스의 영국 이런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국내에도 당연히 저출산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를 구체화했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여야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밤에 K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저출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냐, 신년 대담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 출산 장려 정책 부문 트렌드 지수 1위 기업이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까지 코스닥 하락 속에서도 들어왔던 이 종목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인비 이 선생님의 종목 그리고 전략 받아보셔야 되겠죠. 이 선생님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곳 오픈 채팅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오픈이 되고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가 나오니까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선생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또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인비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이 두 종목 만나보실 수 있게 오픈 채팅방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주인이만큼 이벤트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선생님의 테마 브리핑 두 가지 저 한비서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